파리는 무게와 템파입니다. 친구 없는 찐따 유저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차량입니다. 평범한 D클래스 템파에 미니건 두 쌍을 이마에 얹어 놓았는데 이름하여 듀얼 미니건으로 GTA5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일반 사람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주스로 만들어버리며 시민차는 1초 만에 양철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물건이죠. 거기다 기동성도 벤이나 트럭 같은 시시한 게 아니라 나름 머슬카인지라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습격에서는 구루마 뒤에서 폭딜을 넣는 원거리 딜러 포지션을 주로 취하곤 하는데요. 듀얼 미니건은 따로 사수가 필요 없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찐따 유저들도 인서전트 못지않은 화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만 공격력에 스탯을 몰빵하다시피 해서 방어력은 처참한데 RPG나 호밍런처 한 방에 잿더미로 변신하고 창문의 방탄도 부실한 편이라 방탄 구루마 운영화를 사용하면 눈 깜짝할 새의 스틱스강을 건너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 듀얼 미니건이라는 게 벙커 연구로 랜덤하게 나오는 거라 막상 비싼 돈 들여 사도 얻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구하기만 한다면 PBE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양아치가 될 테니 큰 돈 들이더라도 이 뽕맛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7위는 나이트샤크입니다. 이 차는 로스산토스의 말파이트, 단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룬 자바의 버금가는 단단함으로 오프레서 마크2 유저들을 경악하게 하죠. 풀업그레이드 기준으로 미사일 20방을 버티는데 브루노 울고가 철개술로 세션에서 뭐가 터지건 말건 갈 길 갈 수 있는 게 큰 이점입니다. 좀 배운 오프레서 마크2 유저는 그냥 상대가 나이트샤크라면 싸움을 아예 피하기도 하죠. 거기다 룬 자바처럼 우라가 치밀어올 정도로 느리지도 않습니다. 가속력도 대단하고 접지력도 양호한 수준이라 상위권 SUV의 성능은 됩니다. 최소한 성능 때문에 답답할 일은 없죠. 만약 세션에서 누가 깽판을 열심히 치고 있다면 이 나이트샤크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만 최근 청부계약 업데이트로 나이트샤크의 상위 호환격이 등장했죠. 바로 이마니테크 차량입니다. 디자인은 추리하고 미개하게 생겨본 나이트샤크와 비교가 안되고 이들은 미사일하고는 원천 차단하는 첨단 기술이 들어갔죠. 그러면 나이트샤크는 이제 하등 쓸모없는 물건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닌게 이마니테크 자동차들은 라곤이 안 잡히긴 해도 미사일 3대 정도면 비명의사에 아직까진 나이트샤크의 입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인서전트 픽업 커스텀입니다. 공격과 수비 둘 다 가능한 고수격의 필수품이죠. 일반 인서전트의 트렁크를 잘라낸 미니건을 얹어놨고 각종 마개조가 덧대져 PBE의 최강자가 탄생했습니다. 단단함과 가속력은 나이트샤크에 살짝 못 미치지만 돌파력이 정신나간 수준이라 겁없는 시민차가 앞을 막으면 부침개로 만들 수 있고 지붕의 미니건 데미지도 무장 템파 뺨칠 정도라 메리에더 아저씨들도 한순간에 벌집으로 만들죠. 이런 특성 때문에 과거 고수격에서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양호한 방탄 성능과 전륜하고 화끈한 화력 덕분에 각종 습격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비질란테보다 떨어지는 기동성, 혼자 쓸 때에는 방탄 구루마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공개 세션에서는 거의 멸종한 상태이고 고습격에서 특정 임무에만 간간히 등장하곤 합니다. 5위는 비질란테입니다. 앞서 소개한 인서전트 픽업을 반쯤 담궈버린 장본인이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기동성입니다. 3초마다 한 번씩 충전되는 로켓 부스터가 나와 그 어떤 지상 이동 수단보다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무장, 성능 좋은 미사일이 넉넉하게 들어있어 PBE에서 원거리에 주차하고 백을 끄면서 미사일만 쏴도 1인분을 해버립니다. 미사일의 성능도 디럭소 다음가드 수준이라 쏘면 거의 무조건 맞는데요. 이 모든 게 습격에서도 사용 가능해 밸런스를 아예 박살내버렸습니다. 팔레토나 블레인 카운티 같은 외딴 시골길이 목적지여도 고속도로에서 무한 부스트로 눈 깜짝할 새에 도착해버리고 미션 지점에서 적들을 만나도 미사일 몇 대 찍찍 갈겨주면 알아서 나가 떨어지니 방탄구루마 이후로 습격 난이도를 대폭 낮춘 차량입니다. 다만 이 녀석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가격이 375만 달러로 꽤 비싸죠. 비질란테는 특히 할인도 안 해서 이 목돈 모으려면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거기다 생긴 게 워낙 기형적이라 이 주행 감각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워낙 길쭉한 휠베이스 때문에 도심에선 영 쓰기가 껄끄럽죠. 이러면 더 현 시점으로 습격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서 무습격과 신습격을 자주 한다면 안 사고는 못 버티는 차입니다. 4위는 히드라입니다. 과거 산안드레아스에서 유일한 전투기로 군림했던 녀석인데 지금에서도 아직 현역 취급받는 무서운 노친네입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바로 호버링 기능과 폭발성 엔진인데요. 이 키로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조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전투기보다 이착륙이 간편하고 더 정밀한 곳도 타격 가능하며 전투기는 못 가는 곳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폭발성 MG가 극대화해주는데 폭발성 MG를 요약하자면 탄 하나하나가 터지는 미니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친거죠.
덕분에 그 단단하다던 칸잘리 나이트샤크도 이 폭발성 MG에 2초만 노출되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며 심지어 루이노 2000도 수직 기동으로 타격하면 잿더미로 변합니다. 때문에 히드라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히드라 신선들은 현재까지 PVP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오프레서고 나발이고 가리지 않고 묵사발을 내는 데다가 미사일이 쏴도 회피 기동으로 피해버리니 잘못 걸리면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이런 히드라들도 카운터는 있는데 바로 폭발탄입니다. 헤비 스나이퍼 라이플 마크2에 폭발탄으로 두어 대 맞추면 위독해지고 행여 회피 기동 실수해서 미사일이라도 맞으면 금세 고장나버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일대로 고인 신선들에게는 해당 사항 없긴 하니 히드라 도사들을 만약 만난다면 그냥 도망치는 게 정답입니다. 3위는 테라바이트입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대형 이동수단에서 코사트카를 제외하면 가장 쓸모가 많은 이동수단입니다. 테라바이트의 기능을 요약하자면 이동식 오피스를 할 수 있는데요. 안에 너브센터에서 벙커 보급품, 반입반출은 물론이고 바이커 사업까지 공개 세션의 사업은 모두 다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라바이트를 사면 오피스에 들어갈 일이 아예 없어지죠. 덕분에 이걸 사면 오피스의 위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서 냄새나는 아르카디어스 센터 말고 경치 좋은 롬베크 웨스트로 옮겨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오프레서 마크2 개조가 있습니다. 로스산토스에서 유일하게 오프레서 마크2를 개조할 수 있는 공간이죠. 각종 성능 업그레이드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 미사일이 없는 오프레서? 이건 스프 없는 라면과 같습니다. 사실상 무조건 해야 하는 옵션이죠. 그러나 단순히 오프레서 마크2를 쓰기 위한 거점으로만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역할이 풍부하고 기능이 많다는 점에서 테라바이트에게 높은 순위를 줘도 될 듯 합니다. 2위는 토레아돌입니다. 현재 비질란테 입지를 위태위태하게 하고 스트롬버그를 무적행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죠. 쉽게 말해서 비질란테와 스트롬버그의 교배로 탄생한 이동수단입니다. 스트롬버그만의 주특기인 잠수 기능에 부스터와 무장을 첨가했죠. 덕분에 물속에선 스트롬버그를 반달돌칼 같은 과거 유물로 만들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지상에서도 비질란테 못지않을 정도로 재빠릅니다. 거기다 무려 4인승이라 습격 인원들 수성하기에도 알맞죠. 토레아돌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미사일이 무한정으로 나와 적들에게 미사일 뷔페를 선사할 수도 있고 가격도 비질란테보다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추가로 생김새도 아름답지 않나요? 거듭 생각해봐도 뭐 이딴 게 있나 싶습니다. 날아다니는 것 빼면 다 가진 녀석이죠. 단점을 치어짠해서 생각해보자면 일단 최고 속도가 비질란테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질란테의 창문은 바늘구멍처럼 조그만데 반해 토레아도르의 운전자는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시원하게 뚫려있어 여기 사이로 잘못하면 총알이 숭숭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정도네요. 1위는 예상했겠지만 오프레서 마크2입니다. 이 미치광이 오토바이를 일컫는 단어는 많죠. 빗자루, 옵지리, 님부스 3000, 날파리 등등 하나같이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정신 나간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단 기동성과 활용도는 GTA5에서 원탑이라 할만합니다. 바이크 취급이라 모터사이클 클럽으로 지근거리에 즉시 소환되는 데다 속도도 130마일로 대단히 빠르고 부스터까지 달려있죠. 거기다 이 미친놈은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네로라는 헬기, 비행기들은 모조리 관짝본의 원흉이죠. 목적지가 팔레트건 추마치건 여유롭게 W키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가니 아주 날로 먹는 수준입니다. 거기다 양호한 성능의 미사일이 20발이 붙어있어 PVE는 물론이고 PVP까지 강력한데요. 상대가 미니건이건 칸잘리건 숨어서 깔짝깔짝 미사일을 갈겨주면 아주 좋아 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에 자꾸 민첩해서 폭발탄으로 때려 눕히려 해도 맞아주질 않죠. 이런 특성 때문에 공개 세션 PVP는 오프레스 출시 전과 후론 아닙니다. 전에는 사나이들의 가슴 뜨거운 전투기들의 도그파이트가 로스산토스 영공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오프레서 마크2 출시 이후로는 흉측한 마녀 빗자루나 타고 유사 쿼디 친하고 있으니 참으로 막막한 노릇이죠. 그래도 이동수단으로서 오프레서 마크2를 대체할 물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시 소환의 장점과 기동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물건 중의 물건이라 이제 오프레서 마크2가 없으면 공개 세션에서 일하기가 싫어질 지경이죠. 여러모로 밸런스를 말아먹은 원흉이지만 GTA5에서 가장 쓸모있는 이동수단이라는 타이틀을 오프레서 마크2에게 그 자리를 줘도 충분할 듯 합니다.